저희가 지금 바로 옆 단지 LH에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이쪽에 뷰가 되게 서향 쪽 뷰가 멋있어서 남서향 타입의 너무 인기가 좋을 것 엄청 같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감상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오늘은 새로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간히 기사를 통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통합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핫한 지역들이죠. 과천과 남양주 별내에 1181호나 어마어마한 양의 첫 통합 공공임대 모집 공고가 떴는데요. 통합 공공임대 생소하시죠? 통합 공공임대는 국토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3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온 공공임대주택들이 실수요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건데요. 복잡했던 입주 자격이 간소화되고 최대 입주 기간도 30년으로 단일화됐으며 중형 면적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0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새로 도입됐다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정말 정부에서 내거는 것처럼 달라진 통합 공공임대 모집 공고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뜬 과천과 남양주 별내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남양주 별내는 별내 A1 지구로 3월 개통 예정인 4호선 별내 가람역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차로 11분 거리에 있는 별내역은 현재 경춘선뿐만 아니라 8호선 연장과 GTS B 노선 예정이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가까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뒤쪽에는 삼하천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별내 가람역 근처에 상권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576세대로 8개 동 최고 20층 높이이며 주차 대수는 0.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0월이네요. 공급은 18제곱미터 면적 60세대, 26제곱미터 면적 212세대, 36제곱미터 면적 153세대, 46제곱미터 면적 80세대, 마지막으로 56제곱미터 면적 70세대를 모집 중입니다. 그럼 별내 평면도를 보여드릴게요. 18제곱미터 면적과 26제곱미터 면적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36제곱미터 면적과 46제곱미터 면적 평면도입니다. 마지막으로 56제곱미터 면적 평면도입니다. 여기는 전세 주변 시세가 30평이 현재 4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남양주 별내 통합 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194만 원일 때 임대료 보증금을 최대로 하면 18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3,566만 원에 월 임대료 6만 원, 26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5,209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원, 36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7,047만 원에 월 임대료 11만 원, 46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9,006만 원에 월 임대료 14만 원, 마지막으로 56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1억 1,086만 원에 월 임대료 17만 원입니다. 신축 첫 입주 임대료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네요. 저희가 남양주 별내 통합 공공임대 주택을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그럼 영상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바로 옆 단지 LH에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와 여기 앞에 여기가 이제 아파트 부지거든요. 근데 이 앞에 산이 와 엄청 좋아요. 네, 뷰가 진짜 좋을 것 같아. 북쪽으로는 지금 이게 무슨 발전소인 것 같은데 연령학 발전소라 그러나? 연례 에너지? 확실히 저런 거 있으면 좀 기피 시설이니까 이 맞아. 주변에 임대주택이 많이 생긴 것 같네요. 옆에 천도로네. 여기가 이제 아파트 부지입니다. 현재 지금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공사는 시작해서 이제 건설 중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LH 단지가 있고 건너편에는 위스테이. 위스테이는 뭐지? 모르겠어. 여기 버스 정류장도 가깝게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생겨. 지금 버스 서 있는데 버스 정류장 생기는 건가? 맞아. 지금 건설사는 금강건설로 보이고요. 브랜드는 아마 펜테리움? 이런 브랜드는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통합이 아무래도 다양한 평형을 갖고 있어가지고 신혼부부부터 뭐 청년, 고령층, 평형대가 다양한데 엄청 대형 평수는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맞아. 그래서 저는 통합 공공임대가 뜬다고 해서 그 전부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좀 넓은 평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 앞에는 이제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상권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뭐 지하철까지는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초등학교다. 저 보여?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까지도 도보 한 10분 정도? 되게 가까워요. 네, 초품화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꽤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살기는 좋을 것 같아. 보시면 여기 산세가 와 산이 너무 예뻐. 그치? 잘 안 나와서 아쉽다. 잘 나오네. 산이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장난 아니죠? 앞에는 이제 플랜카드 붙어 있어. 소음이 좀 심한가 보다. 아파트 아무래도 건설할 때 이쪽에 뷰가 되게 서향 쪽 뷰가 멋있어서 그러게. 남서향 타입의 너무 인기가 좋을 것 엄청 같아. 많을 것 같아요. 해도 잘 들고.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데 지금 5시쯤 됐거든요. 해가 거의 질 때쯤인데 와, 산 쪽으로 여기에 뭐 편의점이랑 이런 것도 다 있고 어차피 아파트 앞에도 상가 생길 거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별내 그 메인 상권이랑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차 타고 나가거나 별내 메인 상권까지는 가까우니까 그리고 학교 앞쪽에 약간 상가주택들도 좀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그런데 이용해도 될 것 같고. 주변이 조용합니다. 되게 조용해. 작은 신도시 느낌. 근데 산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 윌스테이 아파트 지금 창문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쭈루룩 붙어 있어요. 맞아, 나 이런 글 본 것 같아. 여기 물류센터. 별내동 물류센터 결사반대. 물류센터 생긴다고 여기로 가야 될지 신청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 뭐 큰 그게 되나? 그래도 아무래도 큰 차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 그렇긴 하지. 음. 여기 이렇게 대자보? 별내동 1단지 주민단체연합회. 창고 위치가 덕송초등학교랑 별내 클린센터 옆이래. 여기 사이인가 보다.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큰 차들 왔다 갔다 하면 애들 위험하고 이러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반대하는구나. 오늘 너무 추워요, 여러분. 지금 설 전이거든요? 설도 되게 춥다고 하는데 지금도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옆에 큰 산이 있어서 그런지 바람도 이제 계속 그런가 보다. 바람도 되게 바람 부는데. 계속 불고 지금. 네, 나 앞머리 계속 올라가고. 확실히 좀 춥긴 한데 와 근데 약간 공기가 맑은 느낌? 그렇긴 한 것 같아. 오늘 공기가 되게 맑은 느낌. 여기에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터널 공사 얘기도 있고, 물류센터 얘기도 있고, 또 여기 앞에 에너지 발전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확실히 차도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이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렇게 큰 이제 차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살긴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진짜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저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아이 있는 부모들이 많을 테니까. 물류센터가 크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 본부가 있어. 와 너무 추워. 어떡해? 저기 위에 있네. 와 여기 119 특수구조대 본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 신기하네. 저기 더 춥겠다. 그러게. 완전 산에 있구나. 팔딱 칼국수 먹으러 가자. 맛있잖아. 찍고 있어 벌써? 아니 너무 추워서 나 진짜 죄송해요. 우리 저희 약간 말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추워서 안 되겠어. 가야 되겠어. 아니 저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그냥 패딩만 입고 왔는데 롱패딩 입고 올 걸.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그래도 재밌게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재미있었나? 마지막으로 굳이 저기 산 한번 쫙 찍어주고 갑시다. 다음은 과천지식 S10직으로 4호선 인덕원역과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에 완공 예정인 4호선 정보지식타운역과는 도보 10분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직은 허 벌판이지만 열심히 재정비 중이라 추후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거장 차이인 정부 과천청사역에 양재역과 이어지는 GTS C노선까지, 또 한정거장 차이인 인덕원역에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 동탄선까지, 그리고 옆에 초중학교 예정지가 있어 신혼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어 보이네요. 저번에 임장 다녀왔던 과천 림파밀리에와 근접합니다. 제 과천 림파밀리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과천 임장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여기는 605세대로 6개 동 최고 21층 높이이며 주차 대수는 0.7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이네요. 공급은 18제곱미터 면적 59세대, 26제곱미터 면적 237세대, 36제곱미터 면적 148세대, 46제곱미터 84세대, 마지막으로 56제곱미터 면적 72세대를 모집 중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당첨되신다면 첫 모집 공고라 신축 첫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 공공임대에서 60제곱미터 초과인 중형 면적이 추가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기사화되어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막상 과천과 별내 공고는 모두 60제곱미터 미만 면적인 소형주택이라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평면도를 보여드릴게요. 18제곱미터 A타입과 26제곱미터 A, B타입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36제곱미터 A타입과 46제곱미터 A타입 평면도입니다. 마지막으로 56제곱미터 A타입 평면도입니다. 여기는 전세 주변 시세가 29평이 현재 5억 원 정도 되는데 과천 통합 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194만 원일 때 임대료의 보증금을 최대로 하면 18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5,623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원, 26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7,861만 원에 월 임대료 11만 원, 36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1억 733만 원에 월 임대료 14만 원, 46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1억 3,489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원, 마지막으로 56제곱미터 면적은 최대 보증금 1억 6,098만 원에 월 임대료 22만 원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한 금액이네요. 그럼 공고문을 살펴보면서 통합 공공임대가 정확히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합 공공임대 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1인 가구는 18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 2인 가구는 26제곱미터에서 46제곱미터, 3인 가구는 36제곱미터에서 56제곱미터, 4인 가구는 46제곱미터에서 56제곱미터 면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공급 유형이라 할지라도 입주자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리 적용되는 게 다른 임대주택과 차이점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서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1인 가구로 확인하면 월평균 소득 30% 이하 58만원 이하 시 1구간, 50% 이하 97만원 이하 시 2구간, 70% 이하 136만원 이하 시 3구간, 100% 이하 194만원 이하 시 4구간이며 130% 이하 252만원 이하 시 5구간, 150% 이하 291만원 이하 시 6구간으로 나뉘어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임대료는 공고문의 각 구간별로 면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통합 공공임대에서는 자격 상관없이 공통된 자산 보유 기준이 있는데요. 총 자산가액은 모든 세대 구성원의 자산 합이 2억 9,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차량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이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청년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 우선 공급 소득 기준은 1인일 때 월평균 소득 120%, 233만원 이하, 2인일 때 110%, 358만원 이하 소득이어야 하고 3인 이상일 때는 100%, 3인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은 1인일 때 월평균 소득 170%, 330만원 이하, 2인일 때 160%, 521만원 이하 소득이어야 하고 3인 이상일 때는 150%, 3인 기준 629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자 중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1인 가구를 신청할 경우 다른 세대원은 제외하고 본인 소득과 자산만 확인한다는 것.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들 것도 합산해서 확인하니 유의해주세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또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태아 포함하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중인 사람이거나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2인 기준 110%, 358만원 이하, 3인 이상은 100% 이하, 3인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은 2인 기준 외벌이 시 160%, 521만원 이하, 맞벌이 시 190%, 619만원 이하여야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외벌이 시 150%, 3인 기준 629만원 이하, 맞벌이 시 180%, 3인 기준 755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을 확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신청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은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는지 선정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은 배점이 주어지는데요.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인 기준 209만원 이하 분들에게 3점, 70% 이하, 3인 기준 293만원 이하 분들은 2점, 100% 이하, 3인 기준 419만원 이하 분들에겐 1점이 주어지고 부양 가족수에 따라 1, 2, 3점 그리고 당해 주택 건설 지역, 과천 또는 남양주의 거주 기간에 따라 1, 2, 3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1, 2, 3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1, 2, 3점이 주어지고 최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을 경우 마이너스 3점에서 최대 마이너스 5점까지 감점이 적용됩니다. 배점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배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 공급에서 경쟁하게 돼서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 우선공급에서 탈락했다고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공급은 다른 배점 없이 추첨으로만 진행되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원해 보셔야겠죠? 신청 기간은 우선 공급은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1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일반 공급은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LH 청약센터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같은 날짜에 오후 4시까지 과천은 국립과천과학과 상상홀에서 남양주 별내는 LH 남양주권 주건복지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서류 제출자 발표가 있은 후 최종 당첨자 발표는 6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라고 하네요. 확실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보다 소득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되어 소득 때문에 지원조차 못하셨던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자격 조건에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고 한 세대당 한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꾹꾹, 구독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